어, 이번 화요일 날 막 비 오고 막 엄청 추웠잖아. 화요일부터. 그러더니 화수목 이렇게 하더니 내가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좀 목소리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좀 이해하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손실 보상 공부하다가 교재로 보면은 669쪽 거기서 이제 멈췄어. 응? 그래서 669쪽에 보면은 손실보상금 결정 방법 및 불복 절차, 그지? 거기 공부할 차례야. 지난 시간에 걸 이어보면 이제 인천시나 국가가 도로 만든다, 도로 건설한다 그러면서 개인 땅을 소위 강제로 뺏어갔어, 그지? 수용한다 그러지, 응? 그걸 이제 수용한다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수용한다, 공용 수용 이렇게 돼. 공용 수용하면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공방이 뭐냐면 보상금 주는데 보상금 무슨 방법으로 주는 게 원칙이야? 현금으로 보상금 주는 게 원칙. 단 예외가 있지. 채권으로 보상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땅을 다른 땅으로 이렇게 그걸 현물 보상이라고도 하고 그런 예외적 방법이 있다고 배웠어. 그러면 오늘은 669쪽에서 그러면 보상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해? 우리가 이제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 보상금을 정하는 기준이 있잖아. 기준이 뭐였냐면 원칙이 땅만 보상하는 게 아니고 건물도 보상하고 여러 가지 다 이제 수용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 보상하는데 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뭘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배웠지? 공시지가, 그지? 공시지가 연초에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플러스 알파, 그지?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보상금을 정하는데 당사자 여기 이제 쌍가루 1번 봐봐. 손실보상금의 결정 방법 첫 번째가 뭐야? 당사자 간의 협의. 응? 보상금 얼마로 할 것이냐? 합의.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우리가 공익사업 시행자.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근데 이 공익은 그냥 빼고 말해, 보통. 그러면 그냥 사업 시행자, 그지? 그 다음에 누구? 대표적으로 토지 소유자. 가장 대표적으로 땅이 제일 이제 보상금 액수도 크고 하니까 지금 뭐 한다는 거야? 토지 소유자하고 이 둘을 당사자라는 거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누구도 있지? 국가가 공익사업 할 수도 있고 직접 인천시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할 수도 있고 LH공사나 한국도로공사나 이렇게 또 사업권을 국가 등이 줘가지고 공익사업 시행할 수도 있잖아. 민간업자도, 그치? 저 권한 부여받으면 사업 시행자가 되지.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자야, 보상 의무자, 그치? 그럼 먼저 토지 소유자 등 우리가 이제 재산 강제로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 등하고 어떻게 돼? 먼저 뭐 한다 그랬지? 거기서는 협의. 보상금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 협상을 해. 응?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동그라미 1번. 손실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재산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지? 일단 반드시 협상을 먼저 해. 이걸 순서야. 순서상 협상을 먼저 해야 돼. 근데 협상을 했는데 두 가지가 있겠지? 결과가 어떤 게 있겠어? 협상이 잘 돼가지고 만족, 양쪽 다. 그 가격이면 나 보상금 만족. 이러면 계약서 쓰는 거지, 그지? 계약서 쓰고 다 서명하고 그리고 보상금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두째 그냥 읽어보자. 협의가 성립됐다는 건 이제 합의가 된 거야, 그지? 합의되면 계약서 작성, 그지? 자, 이때 시험에 관련되는 거 동그라미 2번에 두째 줄 공부해도 이거 두째 줄은 협의에 따른 계약의 법적 성질. 이게 제목이야. 응?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즉 손실로 입은 자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가 맺어져서 계약을 작성하는데, 그지? 그 계약은 어떻게 돼? 뭐래요? 통솔과 판례가 좀 성질을 다르게 보지. 그래서 그거 중요해요. 판례 입장이 더 중요한데 학자들은 그게 이제
그 공법상의 계약, 우리가 배웠어요. 공법상 계약이라고 파악을 하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어. 응? 그거 중요. 이 협의에 의한 계약의 법적 성질, 이게 논점이라고. 응? 그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고. 응? 그 다음에 사망은 그냥 읽고 지나가. 자,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여기 공익사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업 인정을 받았단 말이야. 사업 인정 받은 날로부터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때부터 1년 이내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토지 수용인에 이렇게 우리가 협상을 했고 합의가 됐다라는 거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토지 수용 위원회라는 데서 이렇게 합의된 걸 확인해 주는 도장을 찍으면 마치 토지 수용 위원회인가 돼서 결정한 거와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 준대. 네, 읽고 지나갑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협의를 해보는 거야. 자,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 더 이상의 뭐 절차는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는 협의가 안 되는 거지. 서로 의견이 달라서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대? 자, 그 밑에 칸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이렇게 나왔지? 그 동그라미 1번.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두 가지가 있네.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어떤 때가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얘가 토지 소유자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토지 소유자 홍길동이 어디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럼 협상을 할 수가 없잖아. 보상금에서 뭐 그런 경우처럼. 그래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는 자, 거기서 주어 누가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는 둘째 끝에 어디다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우리 합의가 안 됩니다. 보상금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시오.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지금. 사업 시행자만. 그 토지 소유자는 신청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둘이 양쪽 당사자가 있는데 얘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야. 얘만 신청. 어디다가 우리 그대로 쓰면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여기다가 우리가 협의가 안 되니까 결정해 달라라고 신청. 얘는 여기다가 직접 신청 못 해요. 토지 소유자는 그 다음 문장 보면 야 우리 합의도 안 되는데 빨리 토지수용위원회 신청해야 하고 토지자는 얘한테 빨리 신청하라고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낼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신청은 누가 하냐 이게 포인트야. 사업 시행자만. 근데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하면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들어가서 틀려. 그래서 아주 강조. 사업 시행자만이 이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라고 공익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1항의 다시 한번 포인트는 누구만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지 사업 시행자만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밑에 그리고 점점 이제 두 개 부연 설명이 있지. 이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게 이제 토지수용위원회가 각 시도 단위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니까 인천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뭐 경기도에도 토지수용위원회 있고, 시도별로 있고. 그래서 거기 읽어봐. 그냥 그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각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각 시도에는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두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되는 사안, 아니면 시도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사안, 그죠? 그리고 이게 사업이 수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그런 사업.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권이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예. 그렇지 않은 이제 하나의 시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그 시도 이제 토지수용위원회가 판정을 신청마다 결정하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그러면 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 강조점 하나 뭐였지? 다시 한번 사업 시행자만이 관할 토지 수용인에 결정해달라고 신청권이 있다 그랬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직접 야, 우리 합의 안 되니까 결정해달라라고 토지 수용인에 신청권이 없고,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빨리 신청을 하라고 요구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2번 읽어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지? 줄여서 토지 소유자는 첫째 줄 끝에 사업 시행자더러 응? 빨리 토지 수용위원회에 신청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응? 토지 소유자는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위원회에 결정해달라고, 재결 내려달라고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응?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사업 시행자는 60일 안에, 그지? 여기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빨리 어떻게 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결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맨 밑에 줄, 그 문장의 그 페이지의 맨 아래 기억번 다시 한번 썼어. 누구만이?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즉 결정해달라고 신청권을 갖는다. 응? 토지 소유자는 재결 신청권이 없어요.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야. 재결 신청권이 없고 사업 시행자에게 빨리 재결을 신청해라 하고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그게 핵심이고, 그러면 이제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을 받았다고 치자, 그죠? 둘이 협의가 안 돼가지고, 협의가 안 돼서 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신청.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자가 인천시였다, 인천광역시였다. 그러면 인천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였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우리가 인천광역시,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 거기서 이제 신청을 받아 결정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결정을 하겠지? 신청을 받아 양쪽 뭐 이렇게 조사도 하고 하더니 여기서 뭐라고 결정했어? 뭔가 결정을 내릴 거야. 이거를 수용재결이라고 칭한다. 수용재결. 응? 그 내용이 뭐겠어? 이 토지 소유자 등은 얘를 A라고 하자. A의 땅을 얼마의 보상금 주는 걸로 하고 결정한다. 수용하도록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 이게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이 결정한 바에 따라 보상금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지. 응? 근데 여기서 얼마의 보상금 주고 수용하는 걸로 결정한다 하고 인천시 토지 수용에 결정했는데 토지 소유자 측에서 야, 보상금 너무 적게 결정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돼. 법원에다가 소송을 바로 해도 돼. 뭐라고? 여기서 보상금 너무 적게 결정했다. 응? 보상금 더 달라. 이거 소송해도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갈 수 있어. 여기 하나 더 올라가면 아까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다고 했지? 여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줄여서 이제 중앙토수위라고 할게. 여기다가 이 인천시 토지수용이라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란 걸 해볼 수 있어. 응?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야, 선택. 또는이야, 또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하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결정을 또 내릴 거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결정 내리는 걸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이의재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의재결. 응? 이의재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승복 못하면 그러면 이제 소송 가도 돼, 또.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소송을 바로 갈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을 한번 해봐서 결정을 받아보고 이의 재결 받아보고 승복이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소송을 가도 되고, 이건
선택사항이다 하는 얘기지. 그 교재 읽어보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라는 항목이 있고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돼 있어?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해달라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숫자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응? 뭐 관련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지체 없이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은 재결을 해야 된다. 그죠? 신청받은 거에 뭐 얼마의 보상금을 주고 언제부터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면 되는지 재결을 해야 된다. 그지? 그래서 동그라미 4번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가 안 받겠대. 보상금 결정한 거 마음에 안 들어. 나 안 받아. 이러면 어떻게 돼? 공탁, 즉 법원에다 맡겨. 응? 그래서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사업 시행자는 어떻게 돼? 그 수용의 개시일까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제 기간을 정하거든. 언제까지 보상금 주고 보상금 지급하면 그때부터 수용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거든. 즉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응?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 등의 물건을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해버린다. 응? 이제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로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해놓고 동그라미 6번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 동그라미 6번이 자,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 등이 신청한 범위에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재결을 해야 된다. 단 예외가 있어. 뭐가 있어?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즉 보상금이잖아. 보상금만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증액 결정을 내려줄 수도 있대.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저기 뭐야? 여기서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하고 보상금에 관해서 합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 결정해달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인천시 토지수용에서 뭐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1억 정도 우리는 보상을 생각하고 있다. 응? 그런데 인천시 토지수용은 아니다. 1억 이상 줘야 된다. 그래서 1억 5천 보상해라. 보상금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증액해서 결정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 두 번째 줄이 중요한 거야.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다른 말로 하면 보상금에 있어서만은 다른 사항 결정은 신청한 범위에서만 결정하는 거야. 응? 뭐 예를 들면 이재산, 이사산, 요거에 대해서만 수용하려고 한다. 응?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만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항들은 다 신청 범위 안에서만 토지수용회가 결정을 내려야 되지만 보상 금액만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토지수용회는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결정 내릴 수 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만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1번 되게 중요한 판례다. 뭐야?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랬지? 우리 아까 공부한 거 확인한다. 누구하고 보상에 대해서 협의했대?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보상에 대해서 협의한 거의 성격 뭐래? 응? 이거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판례는 아까 통설 학자들은 공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그랬잖아. 판례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보고 있어. 그런데 사법상 계약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간의 합의란 말이야. 응? 그래서 셋째 줄 읽어봐.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보상금을 정할 수 있대. 응? 그러니까 사법상 계약의 가장 핵심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가 우선하는 거야. 그래서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법이 정한 보상 기준에 따르지 않고 보상금을 합의로 정할 수 있대. 그럼 어떻게 돼? 두 가지가 있겠지.
법이 정한 보상금 주는 기준보다 더 많이 주는 걸로 합의할 수도 있고, 법이 정한 기준보다 더 적게 주는 걸로 합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응? 그러니까 하여튼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보상금을 정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넷째 줄,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고 보상금액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무슨 착오 등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그 합의 계약 맺은 걸 적법하게 취소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돼? 응? 그 계약은 유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그 손실 보상금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되면 그 합의 내용대로 따라야 되는 구성력이 있고, 합의한 내용이 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법이 정하는 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 중요한 문장인데 밑줄 친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두 번째 문장에서 뭐 했었어요? 합의가 최우선이지. 응? 그래서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법이 정한 기준에 안 따르고 보상금을 정했는데 저 법이 정한 기준보다 많이 주는 걸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적게 주는 걸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적게 주는 걸로 합의를 한 거야. 응? 이게 토지 소유자가 손해본 거지. 합의를 덜컥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보상금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법이 정한 기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보상받기로 지가 덜컥 합의를 해놓은 거야, 토지 소유자가.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뭐야? 응? 나 법이 정한 기준보다 보상금 적게만 받았다. 그 추가로 최소한 법이 정한 기준만큼은 받아야 되겠다. 그 추가로 그만큼 차액 나는 부분 달라 하고 청구할 수 없대잖아. 뭐가 우선인데? 무슨 강제했어? 그냥 자유로운 합의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이 계약이 유효한 한은 계약이 어떻게 돼? 나 이거 사고가 있어가지고 뭐 이 계약이 잘못됐다 뭐 해가지고 계약을 취소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은 유효한데 추가로 더 달라 하는 건 안 된다는 뜻이지. 응? 그래서 그러니까 1번 판례를 보면 세 가지. 자, 사법상 계약이다. 응? 사법상 계약의 핵심은 당사자 간의 합의다. 응? 그래서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지 않고 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합의로. 그런데 법이 정한 기준보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을 받는 것에 합의가 됐더라도 그 계약이 뭐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계약은 유효한 거니까, 응? 그 나중에 끝에 맨 밑에 가면 그래서 뭐야? 응? 추가로 법이 정한 기준에만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그지? 1번 중요. 그 다음에 자 2번 2번도 앞에 것만 잘 보자. 뭐라 했어요? 둘째 줄 끝에 첫째 줄 끝에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이 있음 후. 그러니까 이렇게 됐나 보지? 둘이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소유자가 합의가 안 되나 봐. 응?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 결정해달라고 신청. 근데 보상금 결정이 나왔어. 얼마로 보상한다. 응? 근데 수용 재결이 나왔는데 지네 둘이 다시 또 합의해서 계약을 다시 맺을 수도 있대. 재결이 나오고 난 뒤에도. 그지? 그래서 거기 첫째 끝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있고 난 후에도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가 다시 협의를 해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 재결과 다르게 보상금을 더 많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지. 응? 그거 하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뭐냐면 아까 이거 있었잖아. 이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맨 처음에 보상금에 관해서 협상을 먼저 벌이는 거야. 근데 협상이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그때는 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을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란 뭐까지 포함한데? 3번.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란 토지 소유자 등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데 왜
왜 내가 뭐야 이거 설치해 놓은 뭐 시설물은 왜 보상을 안 해주냐, 이것도 보상 대상인데 하고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 시행자가 그거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보상 못해 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킨 채 그 재산에 대해서 보상에 관한 협상을 하지 않아 결국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이것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응?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쌍거리범포 손실보상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라고 제목이 있지. 그거는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고 여기부터 이제 밑에 쓴 거야. 아까 얘기했지. 인천시 토지소유회가 결정 내렸는데 여기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이의신청을 해도 되고, 이의신청 거쳐서 소송 갈 수도 있고, 요 얘기 공부하고잖아. 그래서 읽어보면 이의신청이라고 써놨지 제목에. 근데 이의신청이 반드시 거쳐야 되나?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임의적 절차라고 써놨지, 그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1번 우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그러니까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얼마로 한다라고 이제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양쪽 다 여기서 보상금 결정을 했는데, 여기 이제 다시 써보면 여기서 보상금 결정 수용 재결 내렸는데 사업 시행자도 불만일 수도 있죠. 보상금 너무 높게 결정했다. 응? 이쪽은 또 아니다, 보상금 너무 적게 결정했다. 하여튼 이쪽 양쪽 다 불만이 있으면 이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수용 재결에 어느 쪽이든 승복을 못하는 자는 뭐 할 수 있대? 응?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응? 이 두 줄 그냥 보기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응? 다만 이의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넷째 줄. 요거는 시간도 조금 안 얻어.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돼?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러니까 여기다 붙이면 요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한 걸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재결한 거에 대해서 서류로 다 보내주잖아. 그럼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응? 그죠? 이 얘기죠? 그 숫자까지 알아두고. 그리고 다섯째 줄 끝에 여기서 말하는 이의신청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이제 또 배우게 될 텐데, 원래 이의신청이라는 제도하고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라는 거는 국민한테 행정조치를 한 그 해당 기관에게 한번 다시 재심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이의신청이야. 그러니까 뭐 구청장이 나한테 뭔 조치를 했다면 구청장이 나한테 했으니까 구청장한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재심사해서 다시 해달라, 이게 보통 이의신청이야, 해당 기관에다가. 그리고 행정심판이란 건 상급기관에다가 구청장이 뭐 한 것 이거 잘못됐다, 인천시 시장한테 상급기관에게 이거 다시 판정해달라, 이게 보통 행정심판이야. 근데 여기는 표현은 이의신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그런데 이거 봐.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하고 여기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토지수용, 이게 하급기관이고 상급기관이야. 말하자면 하급기관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상급기관에게 재심사 해달라는 거니까 말은 이의신청인데 실질적인 성질은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하는 거니까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거로 보는 게 맞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그 다섯째 줄. 여기서 말하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다. 응? 그래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이쪽에 공익사업법에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응? 거기에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럼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이 있어서 그 법을 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써놓은 거야. 응?
이 신청은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며 그 공익사업법이 정한 이의 신청에 관한 규정은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응? 특별 규정이니까 공익사업법에 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거기에 없으면 일반법에 해당하는 행정심판법에 정한 걸 따른다. 이런 논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다. 하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응? 근데 기간은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에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의 신청은 실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다. 여기까지가 핵심이고 2항은 뭐 그냥 읽고 지나가. 이의 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뭐야? 심사를 해서 어떻게 된대? 원래 이 재결, 이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거에 위법한 것이 있는지 부당한 게 있는지 뭐 이런 걸 심사해서 이게 잘못됐으면 다시 결정을 해. 그래서 뭐 보상금을 더 주는 걸로 결정한다니 이게 다시 이의 신청마다 결정하는 걸 이의 재결이라고 부른다. 응?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자. 행정소송. 응? 행정소송을 보면 동그라미 1번. 예. 사업 시행자든 토지 소유자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승복을 못할 때는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응?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서,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응? 여기 숫자 합쳐서 90일 나오면 되는 거거든. 자, 봐봐. 여기서 봐. 이 수용 재결에 대해서 곧바로 소송을 하려고 그래.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네? 90일. 응? 그 다음에 곧바로 소송을 안 하고 이의 신청을 하려고 그래. 그치? 이의 신청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30일 이내 이의 신청. 그럼 여기서 결정이 나오는 거야. 이의 재결 나오지? 그럼 이의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소송이야? 합쳐서 90일이 되기. 60일 이내. 응? 그치? 6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번에 공부하고 넷째 줄에 보면 여기 또 중요한데 이때 소송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 소송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아. 뭐 도로 만들고 뭐 공항 만들고 공익 사업 하는데 내 땅 뺏어가는 거? 내 땅 강제로 수용해 가는 건 난 받아들이겠다. 응? 그러니까 내 땅을 강제로 뺏어가는 것 자체는 불만이 없어. 뭐만 불만? 보상금을 너무 적게 주는 거야. 그래서 보상금만 적게 결정했다고 보상금만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야? 내 땅을 뺏어가는 거 뺏어가도 된다고 뺏어가는 걸 결정한 거 이 자체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보상금은 둘째치고 내 땅 뺏어가는 것 자체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싸우는 소송 방식이 달라야 된대. 그래서 거기 화살표. 동그라미 1번 끝에 화살표 봐봐. 자, 제목에 뭐 있지?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은 그랬지? 이 말은 그 말 속의 뜻이 뭐야? 내 재산을 뺏어가는 결정. 응? 내 재산을 수용한다는 그 결정 자체에 불만이 있으면 그 수용 재결을 취소해라 이런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되고. 응?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있지? 이번엔 무슨 소송? 보상액 재결에 대한 불복. 그러니까 이 보상액 재결에 대한 불복은 보상금만 불만인 거야. 원래 여기서 이 재결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 토지 소유자의 땅을 공익사업을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보상금은 얼마로 정한다. 이 두 개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 땅 뺏어가는 것 자체에 불만. 그러면 그 결정을 취소해라고 항고소송으로 싸우고 내 땅 뺏어가는 거는 인정하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다. 그때는 보상금 증액 판결해달라는 식으로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행정소송을 내야 된다. 소송 방식이 다르다. 그거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여기서 마지막 이게 논점이 되나? 이때 중요한 게 있어. 동그라미 이번에 이때 소송을 할 때, 자, 요거 보자. 이 수용제기를 해서 곧바로 소송을 한다. 그러면 자, 이 소송을 하잖아. 그러면 특히 뭐에 대해 소송하냐면 내 땅 뺏어가는 거. 응? 내 땅 뺏어가는 거에 대해 소송할 때. 그러면 여기 이 동그라미 2번 수용 재결에 대한 항고 소송이라고 그랬지? 응? 그러니까 내 땅을 뺏어가는 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승복 못하고 항고 소송, 취소 소송을 하려면 자, 수용 재결에 대해서 곧바로 소송할 때 누가 피고가 될까? 아니, 피고를 따지기 전에 여기 자, 이의 신청을 거쳐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의 신청을 거쳐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응? 이게 핵심이에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된다? 피고. 응? 핵심이 그 동그라미 이번에 세 줄이에요. 응? 두째 줄에 있다. 두째 줄. 소송의 대상 뭘 대상으로 해야 된대? 수용 재결, 원재결을 대상으로 해야 돼. 응? 그게 아주 중요해. 그럼 수용 재결, 원재결은 누가 내렸지? 말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거잖아. 근데 피고는 당연히 원재결을 내린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응?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 논점. 그러니까 자 봐. 이렇게 소송할 때는 이 수용 재결이 위법이다,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때는 당연히 이 수용 재결, 이걸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라고 있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재결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잖아, 수용 재결이. 그러면 이 경우는 아예 문제가 안 되죠. 원재결 자체를 소송할 때는 원재결을 누가 했어? 수용 재결을. 인천시 토지수용이니까 인천시 토지수용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거야. 그런데 원재결에 대해서 불복한다고 이의 신청을 했어. 이의 재결 결정이 나왔어. 근데 여기 승복 못한다고 소송을 내? 그럴 때는 소송의 대상 뭐야? 이의 재결이 소송 대상이야? 그래도 원재결이 소송 대상이야. 그래도 원재결이 소송 대상이란 말이야. 이의 신청을 해서 중앙토지수용회가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내린 거, 이거 갖고 싸우지 말래. 원래 수용 재결을 갖고 싸우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자, 첫째, 이의 신청을 거쳐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응? 이때 두 번째, 소송 대상은 뭐라고? 수용 재결 이꼬르 원재결, 응? 둘째 줄. 그러면 피고는 당연히 그 수용 재결, 원재결을 한 행정기관, 즉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응? 네. 그것만 여기서 잘 공부하면 돼요. 요걸 우리가 이제 뒤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공범 공부하면 이제 소송의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행정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적인 제도가 원처분주의라는 원칙을 택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논리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수용 재결이다 하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동그라미 3번. 3번이 아주 중요한데 이번에는 무슨 소송이야? 제목을 알아둬. 자,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야. 아까 소송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했잖아. 하나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내 땅을, 내 재산을 수용해 가는 것 자체에 나는 승복을 못하겠다고 싸우는 소송을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응? 그런데 이번에는 내 재산을 뺏어가는 거는 감수하겠다. 보상금을 너무 짧게 결정한 거, 보상금 증액 판결해달라. 응? 보상금에 불만 있어 싸우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그러면 자, 거기 법조문 그대로. 자,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한다. 보상금 더 달라고. 응? 그럴 땐 누굴 피고로 해 소송하래? 응? 보상금 지급해야 될 의무자,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소송하래. 응? 그리고 둘째 줄. 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한다면 사업 시행자는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낼까?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너무 높게 결정했나? 승복 못하겠다. 응? 보상금 감액시켜달라고 소송 내겠지? 사업 시행자는? 그럼 역시 보상금을 받을 권리자인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하래. 응? 이게 또 시험에 단골로 내요. 근데 이 바탕에 깔려있는 걸 가만히 봐봐. 깔는 거 보면 지금 토지 소유자든 사업 시행자든 다 뭐에 불만이 있어요. 지금 소송을 한 거지? 뭐에 불만이 있는 거야 지금? 토지수용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보상금 결정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싸운 거잖아. 그럼 원래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결정을 잘못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결정한 거 위법하게 잘못 결정했으니까 취소해라. 이렇게 소송하고 그 결정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소송하게 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야. 즉 말하면 항고소송으로 싸우게. 응? 그런데 법이 특별히 규정을 줬어. 야, 그 보상금 결정 내린 토지수용위원회는 빼고 보상금을 받을 자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자 둘이 맞대응해서 싸우도록 해라. 그게 간단하게 빨리 해결하는 길이다. 응? 그런 취지로 따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보상금을 결정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지금 불복해서 싸우는 건데 토지수용위원회는 빼놓고 보상금을 더 받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법원에다가 보상금 더 주는 결정해달라라고 청구를 하고 사업 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 결정과 너무 늦게 결정했다고 불만이 있는데도 토지수용위원회는 빼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게 보상금 감액하는 결정을 해달라. 그리고 소송하래. 응? 자,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는지 이런 걸 학자들이 뭐라 그러면 넷째 줄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응? 이거 나중에 소송할 때 또 배우게 될 텐데 형식만 당사자 소송이라는 얘기야. 실질적으로는 토지수용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결정한 거에 승복 못한다고 다투는 거거든. 행정기관이 여기 토지수용위원회도 공권력 행사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토지수용 재결이라고. 얘 땅 보상금 얼마 주는 걸로 해서 강제로 뺏는다. 공권력 행사로 결정 내린 거야. 그죠? 근데 이거에 불만 있다고 싸우려면 원래 취소송이나 항고송으로 싸워야 되는데 법이 그렇게 싸우지 말래. 보상금만 불만이 있으면 보상금 더 주는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속내고 뭐 하는데 보상금을 결정한 토지수용위원회는 빼라. 보상금을 주고받을 권리 의무자끼리만 소송하라고 해놨던 거야. 응? 매우 중요. 시험에 엄청 잘 나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했죠. 그 다음에 5항. 5항에 보면 자 이의신청. 아까 공부했던 이의신청. 그 다음 뭐야? 행정소송 제기해도 뭐 한대? 사업의 진행 정지시킨대 안 시킨대? 정지시키지 않는다. 자, 그럼 우리가 순서대로 따져봐. 자, 여기 봐.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돼.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 결정해달라고 신청.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땅값 보상금 1억에 소유권 1월 1일부터 소유권 수용하는 거로 결정한다 해가지고 딱 결정 내렸지. 그런데 토지 소유자 이 재결에 승복 못하겠대. 보상금 1억밖에 안 주는 거에 나는 승복 못해. 그래서 보상금 안 받겠대.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든가 소송을 바로 가든가. 그런데 이 사업 시행자는 인천시 토지공에서 1억 보상금 결정한 거에 괜찮아, 만족해.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1억을 어떻게 돼? 토지 소유자가 안 받으니까 법원에다가 맡겨 공탁해놔. 그렇고 뭐야? 그러면 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승복 못한다고 소송을 내든 이의 신청을 하든 상관없이 뭐한데 사업 진행 안 멈춰요. 그 사업 시행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소유권 토지소유의 토지 소유권 얻었어요. 뭐해? 밀어 막 철거해. 밀고 공기사업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지. 응? 그죠? 이런 거지. 그래서 5번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소송하고 해도 정지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이거는 재결 얘기하는데
5번은 지난번에도 한 번 했나? 여기 판례 중에 5번. 5번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으나? 내 재산 뭐뭐뭐뭐 보상 결정 나왔는데, 그지? 토지 수용인에서 내가 지은 닭장 뭐 10만 원, 응? 내가 지은 개집 뭐 3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보상금 결정했는데 내가 다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하나의 항목만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일부만 소송할 수도 있다. 응? 그 얘기했지? 전체를 다 소송 안 하고 일부만 그 중에 셋째 줄 여러 보상 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승복을 못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응? 전체를 다 소송으로 싸울 필요는 없고, 자,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내가 몇 가지 얘기한 건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나 없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응? 그러면 손실보상에 관한 기본 얘기는 여기까지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를 풀면서 지금 배운 거 확인해 보자.